어느 여대생이 부모님께 편지를 보냈습니다. 사랑하는 아빠, 엄마 잘 지내시죠? 그동안 편지를 못 드려서 죄송해요. 갑자기 기숙사에 불이 나서 편지를 못 썼어요. 지금은 병원에서 나왔는데 의사 선생님 말로는 조금 있으면 완전히 회복될 거래요. 그런데 그 기숙사에서 날 구해준 남학생이 있었어요. 그래서 갈 곳이 없어 그 아이 집으로 들어갔어요. 아참, 늘 손자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셨죠? 기뻐해 주세요. 제가 그 남자친구의 아기를 가졌거든요. 곧 안아보실 수 있을 거예요. 사랑하는 딸로부터. 그리고 편지 마지막 뒷부분에 뒷면을 읽어주세요 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추신, 사실은 불도 나지 않았고 저도 건강해요. 물론 임신도 하지 않았고요. 저는 남자친구도 없어요. 그런데 용서를 구할 것이 있어요. 이번에 성적이 좋지 않아요. F가 3개 있어요. 저는 아빠 엄마가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리라 믿어요. 안녕히 계세요. 이 편지를 읽고 처음에 부모님이 얼마나 기절초풍했을까요? 그런데 사실이 아니라는 말에 안도하고 그 뒤에 나오는 성적 문제는 문제로 생각되지도 않았을 거예요. 보다 큰 문제가 생기면 작은 것은 문제도 아니죠. 당황스럽지만 다른 위트를 통해 위기를 벗어난 셈이네요. 많은 순간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잃었다고 생각합니다. 실연을 당하고 실직하고 입시에서 낙방하고 만약 병까지 걸렸다면 모두 다 무너졌다고 느끼죠. 그런데 객관적으로 보면 별로 잃은 것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작은 돌멩이가 자기 신발 속에 있으면 자꾸 거슬려 그 불편함은 매우 크게 느껴지지만 남의 발에 있을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끼는 것과 같습니다. 승리하는 사람은 승자의 시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승리자는 항상 남은 것에 집중합니다. 잃은 것을 바라보며 망연자실하는 것이 아니라 남은 것을 바라보고 다시금 일어섭니다. 남은 것을 보는 사람은 희망의 사람입니다. 남은 것을 보는 사람은 일어설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나인홀드 2번이 이렇게 구합니다. 첫째, 바꿀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평온을 주세요. 둘째, 바꿀 수 있는 것을 바꿀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 셋째, 이 두 가지를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자세히 보면 이 세 가지가 결국은 하나입니다. 남은 것, 할 수 있는 것, 바꿀 수 있는 것에만 집중하는 마음을 달라는 것이네요. 자꾸 없다, 없다, 끝났다, 끝났다 하지 마세요. 아직 남아있는 그것으로 충분히 변화할 수 있답니다. 여러분에게는 뭐가 남아있나요?